여러분은 지금 당장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개별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10년 뒤에도 지금의 1등 기업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개별 주식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스닥의 심장인 QQQ, 그리고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QLD, TQQQ에 우리의 자본과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과 그들이 가진 무한한 성장성을 극단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개별 기업 하나를 끝까지 믿고 간다는 것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지금은 AI 혁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반도체 플랫폼 기업들이 무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역사를 조금만 길게 돌아보시면 옛날에는 금융주만큼 투자하기 좋고 세상을 지배하던 섹터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하고 기업은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우리가 QQQ, QLD, TQQQ를 매수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지수 추종 ETF들은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그 자체로 온전히 흡수합니다. 굳이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다음 시대를 주도할 기업이 어디인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면 이 ETF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기업을 상단으로 끌어올려 편입시킵니다. 저는 전업으로 주식만 쳐다보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주식시장의 호가창에서 얻는 푼돈보다 제 본업과 사업에서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압도적으로 큽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콘텐츠도 기획해야 하고 개인 사업도 챙겨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백 개의 뉴스 기사를 번역해서 읽고 기업의 복잡한 재무제표를 뜯어보며 밤을 새울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어떤 과격한 연설을 하는지, 파월이나 케빈 워시 같은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저는 별로 관심조차 없습니다. 거시 경제를 예측해서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열심히 살면서 미국의 기술 성장 전체를 추종하는 QQQ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배수 QLD에 매월 기계적으로 자동 매수를 걸어둘 뿐입니다. 개별 기업이 파산할 리스크는 완벽하게 차단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기술 성장의 달콤한 과실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편안한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스닥에 집중하며 그 중에서도 QQQ, QLD, TQQQ를 전략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배당주 같은 답답한 자산에 묶여있지 말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젊고 자본이 적을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우리가 남들보다 빠르게 계층을 이동하고 자본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야성적 충동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QLD와 TQQQ가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QQQ가 세상을 바꾸는 100개 기업의 묵직한 뼈대라면 QLD와 TQQQ는 그 뼈대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악마의 도구이며 횡보장에서는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미국의 우상향을 굳게 믿는다면 철저하게 계산된 위험을 짊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투자를 1년,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수익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산수 싸움이 아니라 지독한 멘탈리티 싸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내 전 재산을 TQQQ나 QLD에 몰빵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미친듯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투자의 천재인 줄 착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술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기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QLD와 TQQQ가 폭등해 있고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을 조금만 되감아서 불과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재미없고 피를 말리는 횡보장과 조정장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루 걸러 폭락하고 다음날 찔끔 오르고 또 폭락하는 그 지루한 구간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을 저주하며 탈락했습니다. 바로 이때 레버리지의 진짜 공포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투자 방식을 경계합니다.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DGRO 같은 우량 배당 성장, ETF나 적절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커버드 콜, ETF들을 포트폴리오에 전략적으로 곁들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월 들어오는 몇 푼의 배당금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야 길게 보란 말이야, 길게 가야지라며 내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아주는 심리적 진통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공격성을 가진 TQQQ라도 결국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그 극한의 공포를 버텨내지 못하고 바닥에서 손절해버린다면 그 공격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차피 10년 동안 절대 주식 어플을 켜지도 않을 것이고 수면제 먹고 잠들 각오가 되어 있으니 멘탈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로 그런 강철 같은 심장과 외부 현금 흐름을 갖추고 계신다면 그냥 꾸준하게 QLD나 TQQQ만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계좌가 마이너스 60%라면 그 절망감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래 살아남기 위한 방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월세를 살면서 주식 투자에 전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 개인적이고 솔직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월세 살면서 주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처럼 집값이 평범한 월급쟁이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높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면 수많은 기성세대나 전문가들이 무조건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신앙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수중에 가진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조언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결국 입지가 떨어지고 앞으로 가치가 오르지 않을 낡고 안 좋은 외곽의 물건을 억지로 영끌해서 사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받아 좋은 자산을 선점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엄청난 능력이고 과감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매월 은행에 바쳐야 하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평생의 빚을 지고 기껏 부동산 하나를 사두었는데 내 집값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는 매월 여유 자금으로 QLD와 TQQQ를 모아가며 엄청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른바 포모 증후군은 사람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집을 팔아 꼭지에서 주식을 사는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아주 냉정하고 뼈 때리는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세 살면서 주식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미친 듯이 좋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니까 이런 환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세를 살면서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내 인생을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수익금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호가창만 쳐다보면서 1%, 2% 떼기 단타를 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만 바치다가 결국 멘탈이 무너져서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분들이 시장에는 널려 있습니다. 본질은 여러분의 순자산이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하게 우상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월세 살면서 주식 전업 투자자로 승부를 보겠다는 허황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마인드를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나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세를 살면서 남는 잉여 자본으로 미국의 거대한 성장에 올라타는 훌륭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몸값을 높이는 데 쏟아붓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시장이 열려있는 밤새 호가창을 보느라 다음날 회사에서 졸고 업무를 망치는 것은 최악의 바보짓입니다.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QQQ와 QLD TQQQ가 바로 그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지수가 알아서 최고의 기업들을 선별하고 교체해주며
나는 그저 매월 내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계적으로 이 위대한 시스템에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본업에 미친 듯이 몰입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서 연봉을 수천만 원 올리거나 남들이 퇴근하고 유튜브를 볼 때 부업을 시작하고 개인 사업을 기획해서 나라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강력하게 받쳐줄 때 비로소 TQQQ의 엄청난 변동성 앞에서도 웃으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멘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 기계는 복리라는 마법을 통해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완벽한 선순환을 만드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에는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개별 배당주나 우량주가 완벽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ETF가 성향에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액으로 시장의 흐름을 타며 짧게 수익을 내는 단기 트레이딩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저처럼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무식하게 수량을 모아가는 장기 투자가 뼈에 새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무엇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는 얄팍한 자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들의 집합체를 나의 가장 든든한 동업자로 삼고 QQQ, QLD, TQQQ라는 정교한 도구들을 내 상황에 맞게 조율하며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주식시장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자산의 증식은 미국 시장에 철저하게 위임하십시오. 오래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